자, 첫 번째 경기. 자, 라리가 경기죠. 오사수나 대 이제 레알 소시에다드. 자, 일단은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요 두 팀의 결장자로 봤을 때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일단 이제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2연승으로 상승세인 상태긴 하지만 소시에다드 상대로는 뭐 최근 5경기 기준 1무 4패로 좀 많이 열세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사수나가 조금 소시에다드한테 상성상 많이 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현재 지금 소시에다드가 홈과는 좀 달리 원정에서는 어느 정도 많이 좋지가 않아요. 6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정에서는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게다가 지금 원정에서는 최근 3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하는 중으로 원정에서 경기력도 안 좋은데, 그런 경기력이 안 좋은 큰 요인이 바로 공격력이 지금 많이 좋지가 않다. 그리고 원정에서의 소시에다드는 지금 공격 전개도 많이 좋지가 않는 점,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사수나가 뭐 상성상 소시에다드한테 밀린다고 해도 지금 원정 소시에다드의 경기력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홈에서 베티스도 잡고 어느 정도 폼이 올라온 그런 오사수나가 지금 홈에서 쉽게 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본다면은 오사수나 쪽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오사수나도 소시에다드 상대로 최근 득점을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득점 양상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오사수나 쪽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 프랜승의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고 다음 경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움 대 이제 도르트문트 경기. 자, 최근 이제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 이제 보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백이 한 명 결장, 그리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그런 풀백이 한 명 결장 중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토마스 메니에 선수가 도르트문트에서는 지금 결장 중이고, 일단 지금 지난 경기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마인츠한테 이제 졌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지금 도르트문트가 분데스리가 단독 1위에 지금 오른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거의 리그 우승이 이제 오랜만에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1위 자리를 지키려면은 계속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아무래도 조금만 이제 주춤하거나 삐끗되면은 다시 바이에른 뮌헨이 1위를 탈환할 수 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모두 다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경기 양상을 한번 봤을 때 약간 지금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 볼 점유율을 어느 정도 높이며 주도권을 전반적으로 가질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보험 자체가 볼 점유율을 좀 잘 못하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잠시만요, 줄이 한 맞아가지고. 게다가 이제 보험이 좀 수비 중에서 좀 침투에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침투에 강한 그런 도르트문트에 좀 효과적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쵸. 아무래도 침투에 강점이 있는 도르트문트가 어느 정도 좀 이런 공격 루트에 있어서 보험한테 효과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력이나 경기력은 도르트문트가 이제 보험보다 당연히 우세하긴 하지만 지금 보험도 어느 정도 강등권과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고, 그리고 지금 원정에서 도르트문트는 홈과 달리 지금 최근 5경기 연속 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정에서의 그런 도르트문트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지금 도르트문트가 이긴다고 해도 대승보다는 조금 더 똥줄승으로 이길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경기 같은 경우에 분석 결과로 보면은 저는 이거 도르트문트 쪽 승, 그래도 지금 도르트문트 쪽 승을 보지만 만약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햄무도 한번 도전해보는 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쵸.
왜냐면 도르트문트의 지금 심각한 원정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네. 그래서 도르트문트 승에 햄무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리에 A로 넘어가서 레체 대 우디네세 경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레체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죠. 지금 8경기 연속 승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최근 5경기 기준 뭐 1무 4패로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지 못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등권과 굉장히 지금 가까워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레체가 약간 이렇게 지금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좀 잘 안 돼요. 좀 이제 공격 전개를 하려면은 끊기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골 결정력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득점력 자체가 지금 많이 죽은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원정에서 수비가 좋지 않지만, 현재 지금 레체의 그런 공격력을 봤을 때는 수비가 안 좋다고 해도 충분히 막아낼 여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경기 특성상 전반적으로 템포가 크게 빠르지 않을 것으로 보아 다득점보다는 좀 저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고, 일단 지금 레체가 지금 홈이고 강등권과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는 우디네세보다는 더 크다고 봐요. 아무래도 레체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지면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경기력이나 뭐 성적을 봤을 때는 지금 계속 연패 중이고 승이 없는 레체를 보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레체보다는 공격 전개가 더 좋고 결과도 어느 정도 지금 내고 있는 우디네세 사이드를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우디네세 쪽 프랜승을 보고 2.5 기준은 이거 한번 언더 보겠습니다. 우디네세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치아 대 몬차 경기. 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 스페치아는 뭐 주전 선수는 딱히 결장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서브 선수, 벤치 선수가 어느 정도 2명 결장이고, 몬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가 1명 결장이 상황. 이렇게 지금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일단 지금 최근 양팀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뭐 스페치아가 뭐 5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별로 지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에 지금 몬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밀라, 뭐 피오렌티나를 뭐 차례대로 이기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페치아랑 몬차의 그런 분위기는 많이 상반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몬차 자체가 볼 점유율을 어느 정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할 것으로 약간 보이고, 스페치아가 좀 수비가 지금 매우 안 좋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침투에 능한 몬차 상대로 도전할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스페치아가 이제 수비가 다양하게 좋지가 않은데, 그 중에서 뭐 침투에 대한 수비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침투가 좀 강점인 몬차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일단 스페치아 같은 경우에는 뭐 강등권과 굉장히 지금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뭐 이기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아까 이제 언급한 바 있듯이 그 레체와 우디네세 경기처럼 지금의 스페치아도 보여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몬차가 경기력적으로는 한 수 위기 때문에 이거는 원정이라고 해도 몬차 사이드를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몬차가 이제 정배를 받았으니까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몬차 쪽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한번 햄무 도전 경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몬차 승에 그리고 햄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기네요. 스트라스부르크 대 이제 리옹. 자, 여기도 이제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결장자 누수를 보면은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센터백이 지금 1명 결장, 그리고 리옹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일단 지금 리옹 같은 경우 연승을 타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좋다가 이제 직전 마르세유 전에서 네, 홈에서 2대1로 패배를 해 약간 좋은 흐름이 꺾인 상태고, 반면에 지금 스트라스부르크는 뭐 2연승을 하면서 좀 상승세를 타고 있고, 게다가 지금 최근 공격력이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리옹보다는 스트라스부르크가 더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만약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볼 점유율은 리옹이 지금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옹이 더 공을 가지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주도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지금 리옹 같은 경우에 홈에 비해서 이제 원정에서 득점 기회를 만드는 빈도가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홈에 비해서 좀 원정에서는 어느 정도 매끄러운 그런 공격 전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게다가 뭐 반면에 지금 뭐 스트라스부르크 같은 경우에 지금 홈에서 더 공격력이나 안 그러면 조직력이 이제 좋다 보니까 경기력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런 원정 리옹보다는 오히려 스트라스부르크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리옹이 좀 경기력적으로도 밀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해야 할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리옹 원정을 가기보다는 아싸리 분위기 탄 스트라스부르크 쪽을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스트라스부르크 쪽 프랜승을 보고 2.5 기준 한번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은 전부 마무리가 됐고, 네, 일단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